21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의 Y 건물의 저당을 잡은 거예요. 따라서 갑은 저당권자이고 을은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죠. 자, 기억. 을이 갑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갑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그쵸?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하면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니은. 갑은 Y 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쵸? 갑이 저당 잡은 Y 건물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건물이니까 Y 건물 불탔다고 해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되죠. 이때 갑은 Y 건물 대신에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디귿.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쵸?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은 분리할 수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2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 최고에게는 피담보 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그쵸? 이자는 포함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에게. 2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무액은 그 신청 시에 확정되죠. 판례입니다. 4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채권액을 부담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가 없죠.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고 답입니다.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죠. 이것도 판례니까 3번과 함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문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그쵸?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2번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아니죠. 유치권 발생 배제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무효 아니에요. 따라서 틀렸고 답이죠. 3번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그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 판례의 토대입니다. 4번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그쵸?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에요. 유치권은. 5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그쵸? 유치권자에게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2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전세권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어요. 2번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아니죠. 설정이기 때문에 설정적 승계죠. 3번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 경매로 인한 법정 재산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나대지였잖아요. 그 건물이 없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법정 재산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법정 재산권이 성립하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맞고 답입니다. 5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즉 제3취득자에게는 필요비 우선 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25번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소권이다. 아니죠. 환매권 양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고 답이죠. 2번 매매계약이 무효이면은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그쵸? 주된계약이 무효이면은 종된계약이 무효이니까요. 3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하고요.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하죠. 5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26번 갑은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이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병도 을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갑이 병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주지 말고 대신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자,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 채무 부존재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쵸? 을은 갑과 병 사이 채무 부존재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고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아요. 2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쵸?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을이 자꾸 이제 갑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돈은 지급했는데 이 경우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다만 병에게 지급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갑과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3번 질문이 틀렸고 답이죠. 4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 둘 사이의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5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쵸?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병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27번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갑이 을에게 X토지를 팔고 을이 갑에게 돈을 주면 되죠. 그런데 갑의 의무인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대요. 자, 보시죠. 기억. 갑의 채무가 쌍방의 기책 서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쌍방의 기책 서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죠. 이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따라서 이미 대금을 을이 지급했으면은 그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맞아요. 니은 갑의 채무가 을의 기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을의 기책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 을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기책 소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을의 수령 지체 이렇게 나오면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3번이 답이네요. 28번 매매에서 과실의 기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매매 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된다. 그쵸? 대금 완지 시부터 과실 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기속됩니다. 맞아요. 니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 그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디귿,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쵸? 과실하고 이 이자가 서로 퉁치자라는 거예요. 맞는 질문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5번이 답이죠. 29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2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 경우에 행사기간이 도과되면은 예약 완결권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죠.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이게 답이죠. 3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요. 4번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 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되면은 그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맞습니다. 5번 예약 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예약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적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역시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판례들 잘 기억해 두세요. 30번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은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2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죠. 4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아니죠.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고 답입니다. 5번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다.